이탈리아 같은 데들,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한 데들 보면 거기 이제 성당 중심으로, 이제 종교 중심으로 활발하게 됐던 걸 보면 어쨌든 그런 기본적으로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가 되려면 신뢰나 공동체 의식이 활발하게 받쳐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종교가 일단 기본적으로 그걸 깔고 가면 굉장히 속도 있게 탄탄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종교 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적 농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완주에서 제가 사회적 농업을 하고 있고 이제 4년 차. 실은 완주 로컬 푸드를 했던 것들도 큰 틀에서 보면 이 범주에 들어갔더라고요. 이 용어를 몰라서 그랬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보니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농업농촌의 현실 속에서 많이 필요한 사업이구나 라는 걸 알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었어요. 사회적 농업 시작할 때 이제 2018년부터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곳들에서 사회적 농업을 진행을 했는데, 보통은 농장이 중심이 되고 그 농장에 취약계층들이 참여하고 그런 정도로 프로그램성으로 많이 돌다 보니까 이제 한 3년 4년이 지나고 나서 농장 중심으로 된 곳들은 나름의 의미도 있고 취약계층을 돌봤다는 것들은 있지만, 이게 좀 확장되고 그 조직들이 좀 자립성을 갖추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완주가 제일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조직이 농장이 중심이 돼서 참여자를 모으는 방법도 좋지만, 이렇게 네트워크 조직이 직접 수의 대상은 되지 않더라도 여러 조직을 묶어내고 확장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좋겠더라. 그래서 그런 사례를 이제 완주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좀 말씀을 많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좀 문제의식적으로 사회적 농업이라는 게 왜 나왔을까라는, 왜냐하면 이게 참 어울리지 않는 말이잖아요. 농업은 원래 같이 힘 모아서 뜻 모아서 하는 사회적인 활동인데 굳이 이 앞에 사회적이라는 말을 붙인 것 자체가 좀 어색하잖아요. 이게 왜 그랬을까 싶으면, 왜 그럴까? 사회적 경제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원래 경제활동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회 안에서 힘 모아서 하는 건데, 근데 생각해보면 이제 농사, 또 혹시 농사도 지으세요? 여기 같이 하시면서 조금씩은 다들 시골에서 하시면서 늘 지으시는데, 농업이 언제부턴가 경쟁력, 산업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원래 농업은 같이 지역사회 안에서 공동체의 힘으로 같이 농사짓고 나눠 먹고 약한 사람들은 좀 돌봐주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 농업이 산업화되면서 경쟁력을 갖추고 효율을 높여야 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본래의 농업이 가졌던 그 산물에 대한 가치 말고 과정에서의 가치를 많이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업은 사실 우리가 여긴 또 지나는 워낙 경관도 좋고 아시잖아요. 농업이 꼭 농산물로서의 판매의 소득만 가져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즘 같을 때는 이렇게 초록 경관도를 유지해주고 또 그 안에서의 예전부터 전해내렸던 문화도 좀 지켜주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터전이 되고 교육의 터전도 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오며 가며 사람들을 지켜보고 앉아있고 하는 그런 돌봄의 장소, 커뮤니티의 장소, 여러 가지 농업이 결과물 외에도 과정에서의 가치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가치로 인정을 안 하다가 아예 쳐주질 않았죠. 가치로 쳐주지 않다가 그거를 잊어먹고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해결되지 않는 걸 보니 그런 가치들도 중요했구나라는 걸 좀 이제 알았고, 그거를 좀 다시 되살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농업, 예전에 농업이 가졌던 사회적인 가치들을 다시 되살리는 게 사회적 농업인 것 같고요. 실태는 워낙 잘 아실 거예요. 요즘의 농업 형태 현실이. 지금 농업 현실에서 농업 농촌이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의 문제. 저희도 이제 완주 일을 하면서 완주의 마을들을 다 이제 돌아보고 찾아보고 하면서 계속 그런 문제, 완주의 마을들이 계속 지속 가능할까, 중간에 없어지는 소멸되는 마을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도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마을들을 돌아보면 아예 그런 사람이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 마을도 있더라고요. 그냥 다들 그냥 어르신들이 그냥 연금 받고 낮에 잠깐 모여서 놀거나 그러면서 끝나는 그런 마을들. 그래서
조금 더 2세대가 돌아가시면 아예 유지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곳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에 대한 부분, 이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데 충분히 돌봄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농업 자체도 지켜져야 되잖아요. 그쵸? 농업에 관심이 있어서 대충은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곡물 식량 자급률이 21%인 상황이고, 대단히 사실은 위험한, 아직 위기가 안 닥쳐서 모르지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안보적 차원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그냥 밑에 깔고 암암리에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만 상당히 이거를 이렇게 끄집어 내보면 굉장히 위험한 정도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농업을 지키는 게 지금의 이제 산업 방식, 기계로 농사를 짓고 한 사람이 다작을 많이 짓고 이런 방식으로 농업 자체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농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사회적 서비스, 그러니까 농촌 지역의 돌봄을 지역에서 같이 한다, 농업을 통해서 제공한다라고 보는 게 이제 처음에 이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이제 정의했던 부분들이고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 지금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해외 유럽 사회에서 먼저 이런 사회적 농업 활동들이 쭉 전개가 돼 왔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탈리아나 네덜란드 사례를 많이 꼽는데, 이탈리아는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 많이 발전한 지역이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원래 이제 교회, 카톨릭 종교 하에서 공동체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돌봄 기능들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봄 기능을 수행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제 농업과 연계해서 돌봄을 수행했던 게 이제 이탈리아고요. 네덜란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참고를 하려고 하는 게 복지와 아주 연계를 시켰던 게 이제 네덜란드 사례고, 그러니까 우리는 복지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센터 같은데 좀 사적 영역에서 많이 감당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농장을 잘 조성을 하고 그 농장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 내가 장애인인데 장애인 복지관을 가지 않고 아니면 그런 장애인 센터를 가지 않고 아니면 집에 혼자 있지 않고 그 농장에서 활동을 하면 그만큼의 돌봄 비용을 농장에다 주는 거예요. 네, 그런 방식. 노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 노인들이 이렇게 혼자 있으면 위험하고 센터에서는 다시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농촌 지역에 많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농장에서 수용하면 이제 어느 정도의 수가를 줘서 그 사람들을 돌봄을 해결했다. 그래서 네덜란드처럼 가고 싶어 하는 게 이제 요즘의 농식품부의 방향성. 그래야 이제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으니까요. 사실 농업 예산만으로는 사회적 농업이 좀 지속 가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 하지만 농촌의 절실히 필요한 게 복지인데 그 복지 예산을 농장으로 가게 하면 더 지속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네덜란드를 이제 참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런 사회적 농업 시범 사업이 생기게 된 계기가, 아시지만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람 중심 이런 표현을 많이 썼고, 그러면서 사람 중심 경제 이런 걸 드러나면서 이제 국정과제 26번에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자. 그래서 이때부터 모든 부처의 사업들의 사회적이라는 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교육부에서도 사회적 협동조합을 육성해서 학교 협동조합을 만든다거나, 그다음에 의료도 이제 사회 쪽에서 의료사업을 만들도록 한다거나, 과학기술도 사회혁신 이런 용어를 써서 좀 이렇게 이 사회적으로 성장한 가치를 몇몇이 소유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나오게 하는 그런 방향성,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방향성에서 이런 사회적 농업도 정책화될 수 있었다. 사실 현장에서는 많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이렇게 탄력받지 못했었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은 건 이런 정책 기조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 조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농업 농촌 조성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 국정과제로 들어서면서 사회적 농업 시범 사업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2018년부터 6천만 원 사업비로 연간 5천만 원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비 70%에 이제 지방비, 군비 30%를 매칭해서 시범 사업들을 이렇게 쭉 해보게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때 선정된 곳들이 초창기, 이제 2018년에는 이게 시범 사업이어서 아예 성공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활동을 해왔던 곳들, 어느 정도 건강하게 해왔던 공동체들, 농장 이런 것부터가 좀 선정이 됐고요. 이제 완주 같은 경우도 완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이때 막 설립이 돼서 바탕이 없었지만 이제 로컬 푸드를 수행했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있고, 또 사례로 많이 꼽는 영광의 전남 영광의 여민농락고 공동체 같은 경우도 한 20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을 돌보는 활동들을 진행했었고, 홍성 행복농장이라는 것도 이제 장애인들을 거기 이제 풀무학교라는 농업학교가 이제 좀 근간해서 그런 곳들과 연계해서 장애인들을 돌보는 활동을 해왔던 홍성 행복농장, 이런 식으로 첫 해년도에는 조금 사회적 농업을 시범 사업을 줬을 때 망하지 않을, 아예 시도도 못 해본 그런 공동체는 주지 않았었던 게 좀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020년부터는 보시면 처음에는 농장으로 공동체들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농장에다가 사업들을 다 줘서 농업활동이 중심이 되고 그 농업활동에 취약계층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어떻게 보면 체험 농장으로 좀 가기도 쉽지만 체험인데 취약계층들이 좀 정기적으로 오게 하는 형태였고, 두 번째 해부터는 보면 이렇게 글씨가 좀 잘 안 죄송하지만 취약계층 당사자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곳들이 많이 들어와요. 네, 그래서 보면 노인들, 발달장애인들, 장애복지시설 이런 곳들이 우리가 좀 농사를 직접 지어보고 우리의 돌봄을 좀 해결해볼게 라고 하면서 이런 곳들이 당사자로 들어오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쭉쭉쭉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서 해봤는데 일단 이렇게 농장이 중심으로 된 곳들, 그리고 취약계층들이 중심이 된 곳들을 이렇게 해봤고, 지금 이제 완주 사례로를 들면서 최근 이제 공동체형이라는 모델을 농식품부에서 올해부터 관여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농장형도 좀 부족하고, 왜냐하면 농장형으로 갈 수 있는 농장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사회적 농업을 하려면 사실 농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구성원들을 돌보려면 네트워크도 해야 되고 이 사람들도 발굴해야 되고 사업비도 집행할 수 있어야 되고 하는데 보통 일이 아니겠죠. 농민 혼자 하기에는 감당하기가 좀 어렵다. 그 취약계층이 중심으로 하기엔 뭐가 어려울까요? 취약계층 자체가 중심으로 되는 거는? 네, 농사짓기가 너무 어렵겠죠. 농업이 기반이 되지 않더라. 농업은 그냥 프로그램성이 되더라. 그래서 아예 이 사람들 여건에는 공동체성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완주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완주는 저희가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완주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라는 조직에서 이거를 처음에 이제 수행을 하는데요. 처음에 이 사업을 수행할 때 딱 공모 사업이 떠서 이 공모 사업을 어떻게 수행할까의 계획보다는 이제 이 공모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는 공모가 떴을 때 이제 완주에서 좀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이제 필요한 때가 된 것 같다. 조금 아직 이른 감도 있지만 이제는 농촌 지역에서의 돌봄이나 농업농촌의 유지를 위해서 사회적 농업 사업은 필요한 때가 된 것 같고 완주도 전반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게 그냥 공모사업 하나, 그냥 개별 단위 하나가 하는 공모사업 정도로 할 파이는 아니다. 완주는 전반적으로 이에 대해서 농업 방향을 세우고 이걸 확장하는 계획을 세워야겠다라고 했고요. 보통 공모사업을 해보실 때 계획서를 어떻게 그냥 거의 혼자 급하게 쓰셔서 내시거나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할 때는 군청에서 이미 그러니까 예비 단계로 각각 완주군에 있는 공동체들한테 좀 들어올 만한 곳들한테 뿌려보고 그곳들을 이제 모아보고 한 3-4군데 되더라고요. 그 3-4군데가 여기에서 경쟁력 있는 한 곳을 선정해서 거기서 할 게 아니고 이 3-4군데가 다 들어와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야 이제 완주는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다. 라고 해서 그때 이제 계획서를 같이 짜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얼마 안 되는 그걸로 이제 경쟁에서 하나를 세우기보다는 우리가 다 들어가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였고 그거를 잘 수행하는 조직으로 이제 네트워크 조직이 좋겠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조직 같은 경우는 사회자협동조합에서 공익도 이제 공익적인 부분도 있고 또 여러 조직들이 같이 참여하는 게 용이하니까 그래서 네트워크 조직을 세웠고요.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비전을 세워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 우리가 이 사회적 농업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큰 비전을 세우는 게 이제 농업을 기반으로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세워요. 그래서 사실은 농업이 농민들에게 가장 우선시해야 되겠고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삶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 다음 이제 거기에까지는 그동안 이제 많이 부족하지만 논의가 있었고 정책들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돌봐야 될 사람들, 생각해야 될 사람들, 사회적 약자층. 보통 사회적 약자는 꼭 그 대상에 들어가는 취약계층뿐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좀 그냥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 누구나 혼자서는 경쟁력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좀 더 넓게 보는 우리가 저희가 그때 그러니까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돌봄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그 범주에 못 들어가는 그 약자들,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행정적 범주에서 돌봄의 대상자, 취약계층에 들어가는 사람들 말고 그냥 누구나 두루두루 들어올 수 있게끔 하자라는 방향을 취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목표를 3가지 꼭지로 잡아요. 어쨌든 사회적 농업이 안착하려면 뭐가 필요할 것이냐, 어떤 것들이 돼야 될 것이냐를 고민하는데 첫 번째로는 농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농장이 있어야 사람들이 가서 돌보고 진행하고 하는데 이 농장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에 문제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농장을 그냥 개인의 농장을 그 농장에 개인한테 사업을 줘서 개인이 자기 농사도 짓고 사회적 농장 활동도 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공동의 농장을 좀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완주는 좀 때마침 이런 시도가 있었어요. 10년 전에. 둘의 농장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용어를 이렇게 말했는데 완주가 10년도 더 전이죠. 이제 한 2010년쯤에 굉장히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그 당시에 이제 획기적인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둘의 농장 사업은 마을 단위로 공동 농장을 행정에서 구축을 해줘요. 물론 임차를 하죠. 임차를 해서 공동 농장을 해주고 기본적인 시설, 하우스라던가 이런 농장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고 거기에서 이제 도와주시는 분, 젊으신 농부를 붙여서 젊은 농부가 큰 일들이나 판매 같은 관리들을 해주고 그 동네의 할머니들은 나와서 소일거리 하시고 용돈 받아가시고 용돈 하루 일당 한 3만 원 정도 받아가시고 같이 모여서 식사하시고 이런 모델로 둘의 농장 사업을 한 12년 전에 진행했었어요. 굉장히 들으면 좋죠. 사실 현실적으로 초창기에는 그 시대가 많이 필요로 했으니까 할머니들이 그때 많이 일자리가 필요하셨고 가난하셨으니까 굉장히 이제 많이 호응을 얻었었어요. 실제로 사례들 보면 뭐 돈 모아서 손주들 등록금을 내줘서 막 이렇게 며느리한테 막 위생에 섰다 이런 좋은 얘기들도 많았고. 근데 2018년 즈음에 보니까 이 둘레 농장들이 다 쇠퇴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10년이 됐을 때 처음엔 그렇게 좋은 모델이었는데 왜 쇠퇴했을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마을 단위에 이제는 일할 만한 할머니들이 몇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일 잘하시는 할머니들은 워낙 일손이 부족하니까 다른 읍면까지 막 다니세요. 면내로. 일을 잘하시는 할머니들은. 그리고 나머지 할머니들은 이제 전혀 이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이 많이 고령화된 거고. 그래서 마을에 두레 농장에 와서 일할 할머니들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이 없어서 옆마을에서 모셔와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그 기능 쇠퇴에 쓰는데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게 사실 고민이었어요, 완주도. 저게 좋았던 모델인데 이제 저걸 어떻게 할까의 고민이 있던 차에 그러면 사회적 농업 농장으로 하자. 그래서 여기서 마을에서 해줄 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농촌에서는 우리 마을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잘 안 돼요. 특히 그 들어오는 사람들이 취약계층이고 옆에 노인들이고 이러면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이제는 좀 필요한 때가 됐다. 읍면 단위로는 거점화하고 좀 마을도 마을 안에서만 있어서는 더 이상 유지가 좀 힘들으니까 좀 이렇게 면 단위까지는 좀 확장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받아야 된다. 그런 설득이 필요했는데 마침 사업이 들어와서 좀 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게요 라면서 좀 열었던 부분들이고요. 사회적 농업은 저 이제 방향적으로 좀 읍면에 하나씩 놓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활권 내에 농장이 하나 정도는 있어서 그 지역에 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언제라도 접근할 수 있게 하자. 그러니까 마을에서는 수요 찾기가 좀 어려우니까 좀 면까지는 확장하고 좀 차로 가도 10분 이내 좀 가까운 곳에 접근할 수 있는 농장을 두자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소비체계 구축. 소비체계를 구축을 하는 이유는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농사도 좀 팔려서 이게 안정적으로 소득이 나고 해야 농사도 계속 지으시겠죠. 그러니까 물론 사회적 농장을 해보니까 경험적으로 과정에서 사람들이 만족도가 많이 높으시긴 하더라고요. 사회적 농장을 하는 뭐 실체 활동하고 뭐 요리 활동하고 수확하고 이거를 수확하고 재배한다라는 것 자체로도 이제 만족도가 많이 높으시긴 한데 문제는 이게 조금 더 소득이 나고 수익이 돼야 훨씬 더 만족도가 높으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좀 지역 내의 소비 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요? 아까 사회적 농업이라는 게 사회적 약자들이 농사를 지어요. 근데 보통 노인들, 장애인들, 발달장애와 가족, 뭐 조금 더 젊다고 해야 다문화에서 이런 사람들이 농사를 지는데 농사 져보셨지만 굉장히 이게 시장에 낼 만큼 예쁘게 농사 짓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안정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 네. 그래서 완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진안도 이제 로컬푸드를 잘하고 계신데 로컬푸드 매장에 먼저 판다. 근데 그것도 조금은 이상이었더라고요.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수확물이 꾸준하게 나오면서 예쁘게 나오면서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로컬푸드에 파는 것도 좀 일시적 조금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좀 지역 내에서 식사를 하는 곳들 있죠. 저희 이제 구내식당에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복지시설 같은 데들 그런 곳들에서 이제 거의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기관에서 뭐 여기 장애인들 거주시설에서 사시면 거기에서 이제 또 먹식재료는 여기서 사주고 아니면 협력하고 있는 또 노인센터 같은 데서 식재료를 사주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좀 지역 내에서의 식재료를 구입해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역량강화 네트워크 이 부분은 이게 사회적 농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속 가능해야 되고 여러 참여 주체들이 계속해서 참여하려면 사회적 농업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 또 저희가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역량도 역량이지만 저는 이제 방향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뭔가 일을 할 때 같이 일단은 공부를 하고 선진지를 갔다 오고 이런 것들은 약간 우리가 일을 하면서 되게 어려운 게 서로 이게 옳다 이게 옳다 이렇게 싸우면서 거기에서의 에너지 소모가 좀 많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좀 터덕거리고 좀 시간이 지체되는데 같이 공부를 해놓고 평소 때 이런 방향을 맞춰놓는 작업들을 해놓으면 어떤 일을 했을 때 이렇게 하자, 맞아, 그렇게 했어야 해야지 이런 논의, 그래서 서로 방향을 맞춰서 함께 가기 위한 과정들이 이제 역량 강화나 네트워킹 활동들인 것 같고요. 뭐 지역사회에 필요한 조직들을 연계하고 끌어내고 하는 부분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완주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경과로 보면 좀 특이한 점들이, 완주는 이제 네트워크 조직에서 여러 조직들과는 연계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이렇게 여러 농장들을 놓고 여러 단체들을 같이 놓고 하니까 여기가 성장하는 곳들이 이제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아, 여기가 키우협동조합 같은 경우 발달장애 가족농장들이 농사를 같이 지었는데, 이 농사를 짓다 보니 우리가 좀 네트워킹이 잘 되고 지속해서 우리끼리 사업을 계속 하고 싶네? 우리도 협동조합 만들자 라고 해서 협동조합도 만들고, 은혜동산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성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농장 활동을 쭉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것들을 더 지속 가능하고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면 단위, 소양 면 단위의 뭐 아이들이나 노인들도 돌봐보자 하면서 좀 확장. 그래서 여기는 사회적동조합으로 우리가 좀 가보자. 지역사회 돌봄을 책임지는 사회적동조합을 가보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가지치기. 그러니까 저희는 좀 인큐베이팅 공간, 우리 안에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연습하면서 가고, 여기서 또 성장하면 독립체로 나가서 활동하고 필요한 부분은 또 연계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식해서 확장되는 과정이 이제 완주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주는 방향성이 생활권 내에 사회적 농장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권 내 사회적 농장이라고 하는 건 아까 그런 10분 거리, 10분 거리에서 농장, 이분들이 언제라도 접근 가능한 범위에 농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생활권 내 사회적 농장을 두고, 참여하는 취약계층은 다양할 수 있죠. 완주는 장애인에 대해서가 지금까지 그렇게 별로 없었다고 해요. 사회복지 쪽,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장애인 정책 외에는 자율적인 좀 활동들이 좀 적었는데, 이제 사회적 농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생겨났던 것 같고요. 또 완주에는 이제 미혼모 이제 모자원이 있어서 그런 모자원에서 미혼모들 좀 참여하게 하고, 또 노인 문제는 어디나 마찬가지죠. 독거노인분들이 참여하는 부분, 그다음에 보육원생, 치매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생활권 내 사회적 농장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농사를 이분들 스스로 농사를 짓는 거는 불가능하겠죠. 농사 지으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농민들도 조금 고민하시면서 하시는데, 이분들은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거의 없으신 분들, 그래서 이분들이 스스로 농사를 짓긴 어려우니까 농장들을 매칭을 해요. 처음에는 저희도 이제 시행착오를 겪고 점점 과정을 완성하는 중인데, 이분들이 주축이 되고 농가가 한 번씩 와서 봐주는 구조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오셔서 봐주고 지도해주고 하는 과정을 했는데, 그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네. 농가에서 한 번씩 와서 알려주고 가고 농장 한 번씩 봐주는 걸로는 좀 힘든 일이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은 아예 농장하고 매칭을 시켰어요. 아예 사회적 농업 하시는 곳과 농장이 좀 아예 매칭이 됐고,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조직 프로그램 참여, 이거는 농사 짓는데 왜 프로그램이 필요할까요? 네, 농사 지으면 되는데 왜 우리가 사회적 농업에 농사 짓는데 프로그램 참여는 왜 넣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자, 이런 분들 대상으로 농사 짓겠습니다, 오세요 라고 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농장 활동만 하다가 가셔요. 재미가 없겠죠. 재미없겠죠. 별로 가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가 특히 고심했던 건 초창기였던 것 같아요. 이 농장 활동에 대한 재미가 좀 확신이 없었을 때. 그 처음에는 좀 조심스러웠던 부분도 있어요. 이때 막 그런 기사들도 있었거든요. 사회적 농업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 안 좋게 보는 여론도 있었어요. 이 안 좋게 보는 여론은 막 예전에 막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사례들, 그러니까 사회적 농업이라고 해놓고 이 사람들한테 뭐 강제로 일을 시켰다. 약간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사례들이 좀 기사도 뜨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민했던 건 오셨을 때 즐거워야 된다. 내가 오고 싶어서 와야 된다. 이게 일이어서 힘들 수 있잖아요. 농사니까 완전히 힘들지만 그 부분을 가장 조심했던 것 같아요. 내가 오고 싶어서 왔고 재밌고 즐겁게 활동을 하다 가는 거를 이제 돕기 위해서 프로그램들을 많이 참여를 하도록 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을까요? 농장에서 어떤 걸 하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까요? 네. 여기 뭐 율동하고 이런 것도 저희도 뭐 체조 오래 넣어보자 했는데 체조는 못했는데 가장 뭐 좋아하셨던 거는 요리 프로그램 같은 같이 뭐 해먹고 이런 것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요리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어떤 거를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좀 만족도가 높으셨던 것 같고요. 이것들을 해봤더니 실제로 기대 효과로 이제 꼽아지는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치유가 되고 건강해지죠. 내 몸이. 치유가 되고 건강해지는 이유는 어쨌든 이런 분들이 거의 센터에서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자원에 계신 분들도 그 공간 안에만 있고 헌덕보육원 보육원 아이들도 그냥 이렇게 거기 그 보육원 안에서의 프로그램들은 제공이 되지만 좀 자유롭게 있을 곳,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있을 곳들이 좀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부분들은 이런 취약계층들이 뭘 더 받고 싶어 한다고는 모르겠더라고요. 오히려 나는 괜찮은데 왜 이렇게 나한테 뭘 해주려고 해 라는 게 불편하신 그런 부분들도 있으셨고, 이분들도 성취감, 뭔가 이렇게 베풀어주는 그런 만족감, 자존감을 느끼는 활동들이 필요했구나. 사회농업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뭔가를 작물을 키우면서의 만족도, 이걸 내가 하면서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그런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꼭 받는 것만 좋아하지는 않다. 뭔가를 베풀어주고 활동해주고 성취감을 느껴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했더니 오히려 정서적 만족감이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몸을 쓰는 것, 당연히 일주일에 한 번이어도 신체를 좀 쓰는 거에 있어서 건강은 좀 찾아지겠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특히 노인분들은 자기 농사 짓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까지 못하겠지만 욕심을 많이 내시니까 무리하시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안에서 조금씩 신체하시는 정도로 하시는 게 저는 더 건강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돌봄이 제공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제가 사회적 농업을 하면서 좀 돌봄에 대한 관점이 좀 바뀌었는데, 저는 원래 돌봄은 딱 약간 서비스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 사람은 돈을 내고 와서 프로그램을 받는 거니까 충분히 뭐가 제공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막상 농장을 활동을 하고 이렇게 만족도 조사, 어떤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어른들이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그냥 사람 만나서 갈 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는 그 3시간짜리 프로그램을 짜면 10시부터 1시까지를 어떻게 꽉꽉꽉 채울까로 처음엔 고심을 해서 힘들게 프로그램을 짰는데, 조금 지나고 봤더니 그냥 이분들은 모셔와서 가볍게 앉아서 차 한잔 하시면서 서로 만나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서로 이야기하게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돌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도 좀 관점이 바뀌었고, 이런 서비스 개념의 돌봄 말고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은 좀 다르겠다. 그리고 서비스 개념의 돌봄은 공급의 한계가 있잖아요. 예산도 필요하고 한계가 있지만 이 정도의 배려의 돌봄은 가능하겠다. 충분히. 그리고 그런 쪽에 더 만족도도 높을 수 있겠다라고 하고, 충분히 사회적 농장에서의 돌봄은 그만큼 이렇게 만족도나 가치가 있겠다라는 걸 알겠고요. 일자리도 생기죠. 일자리는 실은 여기 농가가 지도해주는 부분들, 어느 정도 본인의 소득 외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있고,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일정 정도, 이제 뭐 크진 않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2번 가서 프로그램 하는 걸로 인한
소득들도 발생이 되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완주 같은 경우는 신중년 경력 활용 일자리 지원 사업,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그 고용노동부에 지원하는 일자리 지원 사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시니어에도 있고, 시니어는 이제 60세나 65세 이상이시잖아요. 신중년은 이제 아직 좀 경력이 되시는, 아직 좀 창창하신 분들, 이제 충분히 많이 일을 하실 분들은 한 50세에서 55세 경력, 농업 관련 경력이 있으시면 그분들의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이거는 이제 사업비가 다 지원이 되거든요. 국비로, 국비, 지방비로. 그래서 이런 것들로 지금 일자리 지원 사업들이 있어도 받아주지 못해요, 기업들이. 그렇게 일자리 자체가 만들어지질 않으니까. 근데 농장은 계속 일자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자리 지원 사업, 뭐 여성들도 있고 그런 분들을 일자리를 조금 잘 기획하면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도 안정적으로 농장이 유지가 되려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그런 고용노동부 사업을 따와서 저희는 3명 정도가 지금 신중년 경력 활용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다 수행해야 되는데 사실 사람이 없어서 좀 힘드시잖아요. 수행할 인력이나 충분한 인건비가 없어서 사업하기가 좀 어려우신데 그런 좀 제도권을 좀 활용하셔서 안정적으로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일시적인 일자리와 아예 안정적인 일자리를 사회적 농장에서 참여하고 있고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것은 뭐 물론이죠. 사회적 농업 농장주와들에 좀 이렇게 광역적인 네트워킹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참여하는 사람끼리의 네트워킹들 특히 이제 할머니나 이런 분들은 예전에는 한 동네에 살면서 자주 왕래했던 분들인데 독거노인이 되는 순간 서로 왕래가 없어지시는 그러니까 같은 마을, 같은 동네에 살아도 몇 년째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몇 년 만에 농장에서 만나고 그런 것들도 있어서 그런 지역사회 네트워크 부분들도 이제 효과도 나올 수 있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장에서의 나오는 것들을 소득으로 연계하는 부분들 이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소득을 만들어줄 것인가. 그래서 아까 일자리로 그런 사업들과 연계해서 안정적인 유지는 될 수 있지만 이게 소득이 나와야 참여자들도 지속 가능하게 참여할 텐데 저희가 첫 해는 농산물을 이제 팔았어요. 저희는 처음에 첫 해에 뭐부터 지을 것 같아요? 농사를 지으면 농사를 저희는 상추부터 시작했어요. 상추가 제일 쉬울 줄 알잖아요. 근데 상추가 정말 어려운 농산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농산물을 팔아서 내는 것들. 근데 이게 좀 한계가 있더라. 사실 정말 농사 지어서 돈 벌기 힘든다는 걸 사회적 농업을 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로컬푸드 하면서도 농사 짓는 게 쉬운 게 아니지 라고는 했지만 사회적 농업을 하면서도 뭐 상추를 한 박스 팔아봤자 10,000원. 근데 그 10,000원을 벌려면 점들 앞 사람들이 모여서 뜯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었고 또 그것도 딱 일정 기간 내 수확을 해야 되고 특히 장애인분들이 이제 좀 손이 야물지지 않아서 제대로 이렇게 수확하지 못하면 그 판매 기간도 너무 짧고 그래서 이제 농산물을 파는 부분들은 일단 첫 번째로는 그래도 농사니까 기본적으로는 생산물 자체를 팔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으로 좀 약하다. 우리가 좀 사회적 가치를 내세우면서 좀 더 팔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보자라고 했을 때 두 번째는 이거를 말려서 차로 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꽃차, 메리골드라는 차가 눈에 좋다고 해서 요즘에 많이 이제 핫하게 이슈가 되는데 꽃차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장애인들이나 취약계층들이 꽃하고 연결하면 나름 스토리도 있고 의미적인 부분들 또 꽃 자체는 사람들이 다 좋아해서 생산할 때의 즐거움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꽃차를 좀 만들고 꽃차 먹는 걸로는 좀 한계가 있어서 이거를 좀 더 하나의 더 업그레이드된 상품으로 고민한 게 저희는 수제 비누예요. 네, 비누가 이제 완주의 공동체 중에 비누를 좀 잘 하시는 그냥 이렇게 체험으로 만드는 정도 아니고 제법 퀄리티 있게 잘 만드시는 곳이 있고 여기는 이제 공장으로 허가까지 받은 곳이라
이제 유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 우리가 좀 사회적 농업 이런 곳이 있는데 우리가 원료를 공급하고 비누를 좀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라고 협업하고 있고 지금 시제품을 만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이거를 잘 말려서 분말로만 만들어주면 어떤 비누든 나올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비누들은 저희가 선물하기도 좋고 기념품으로도 좋고 해서 하다못해 저희든 행정에서든 좀 협조적으로 나오면 잘 구매해서 해줄 수 있어서 그런 쪽에 좀 상품들을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농장이 조성이 좀 잘 되어 있고 의미부여가 좀 되고 체험 활동들을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 가능하더라고요. 이제 아이들 유치원 이제 체험 농장 활동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정례적으로 하도록 하고 사업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체험 농장 활동들이나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관 같은 곳에서 체험하러 오시게. 그러면 이거는 그 농산물 파는 것보다 좀 낫죠. 1인당 체험비를 받고 뭐 강사님들이 강의하시면서의 강의비도 받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좀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가 막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로만 단조롭게 되어 있으면 그게 끊기면 이게 잘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네트워킹을 만들고 참여 조직들을 만들어서 얽히고 설켜서 하나에 너무 부하가 걸리지 않고 하나가 안 되더라도 다른 곳에서 받아서 보완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좀 사례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일항협동조합이라는 곳들 이제 저희가 발달장애아 가족농장이 있어요. 발달장애아 가족농장은 저희가 첫 해년 2018년부터 이제 같이 했던 농장이고요. 일항협동조합은 우석대 아시죠? 안주군에 우석대학교가 있어요. 우석대에 특수아동교육과가 있습니다. 네, 특수아동교육은 장애인들, 발달 느린 아이들을 케어하는, 치료하는 곳이고 미술치료, 뭐 체육치료, 음악치료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이고 이 친구들이 원래는 취업을 해야 되죠. 이제 취업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센터들. 일자리도 많이 없고 또 이 중에서 한 친구는 서울로 취직을 해서 이런 통합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이런 센터들의 이제 문제점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 그러니까 복지 쪽도 굉장히 이상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곳도 있지만 실은 밥벌이를 위해서 하시는 곳들도 있잖아요. 소득을 위해서. 그런 거에 있어서의 이제 괴리감이나 갭 이런 것들도 느꼈던 친구가 어쨌든 의식 있는 청년 3명이 잘 케어도 하면서 복지사 선생님, 그러니까 케어해준 선생님들의 좀 복지도 좀 늘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기는 처음에 이제 지역창업공동체, 그러니까 지역에서 어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창업공동체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이제 사업을 고민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또 청년창업공동체 사업을 이어서 받고 주변에 이제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으면서 이제 아동발달통합지원센터를 차렸어요. 그러니까 일항협동조합이라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래서 청년들이 조금 지역사회에서 일자리도 갖고 지역의 발달장애인들을 케어하는 센터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가 사회적 농업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여기를 다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센터를 다니는 아이들이 한 100여 명 넘게 이 센터를 다니고 아이들을 케어하는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이들과 부모님의 고민은 뭘까요? 항상 지금 당장은 이 아이들의 어떻게 좀 사회성을 높여주고 어떻게 좀 잘 키울까? 좀 더 커서는 이 친구들이 어떻게 일자리를 갖고 잘 지역에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 이렇게 하면서 이 사회적 농업을 한번 시작해보자. 그러니까 주말에 아이들을 좀 같이 돌보는 문제, 그리고 혹시 이 친구들이 나중에 진로 탐색, 일자리를 구할 때 좀 농업도 선택지에 하나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사회적 농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렇게 처음 이제 농사를 짓게. 그래서 아까 제가 둘의 농장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에서 시작하지? 농장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비봉, 완주군의 비봉이라는 지역에 쉬고 있는 두레 농장에 놓고 두레 농장에서의 이렇게 농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멘토 할머니라는 부분들이 있죠. 농사짓기를 시작했을 때 혼자는 농사를 못 짓고 여기 어머님들도 되게 저는 그래도 조금 농사 제대로는 안 지어봤지만 조금씩은 경험이 있는데 시골에 살아도 이런 읍면에 살아도 전혀 이제 접근할 기회가 없으셨더라고요. 농사 지어보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멘토 할머니들이랑 같이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뭐 하는 사진 같아요? 벌 받는 사진. 네, 지금 두 팀이에요. 네, 여긴 노란색 공이 있고 하얀색 공이 있어요. 계속 힘을 합쳐서 이 공을 쭉쭉쭉 넘기면서 이제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낯가림이 있잖아요. 아이들도. 그리고 부모님들도 낯가림이 있고 장애를 가진 엄마들은 더 조심하는 것들도 있고 할머니들도 편하게 지내지만 또 할머니들도 이렇게 잘 어색하니까 잘 이렇게 못 대하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을 일부러 게임을 매주 기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매주 어떻게 잘 섞이게 하고 어떻게 좀 협동을 배울까라고 하는 이런 게임을 공동체 놀이를 계속 구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도 좀 잘 못하는데 일항협동조합에 그 선생님들은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셔서 대단히 이걸 잘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인상 깊었던 건 발달장애 가족들이랑 이렇게 게임을 하잖아요. 승패가 있잖아요. 근데 거의 승패가 없게 누구 다 이길 수 있게 게임을 구상을 하시더라고요. 네, 같이 이기요. 되게 재밌었던 건 이렇게 꽁차기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꽁놀이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골대에 애들이 꽁을 차서 꽁을 넣으면 선물 이런 게임들을 해요. 근데 아이들이 애기들도 있고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어서 꽁을 잘 못 차요. 꽁이 막 이렇게 엄원대로 많이 가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들이 골대를 들고 막 따라다니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그런 배려들 저렇게까지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골을 넣으면 선물 이렇게 해서 주는데 애가 잘못 차면 선생님이 막 움직여서 골을 넣어주고 선물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좀 더 재밌고 더 이렇게 유쾌하게 그래서 꼭 이기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게임들을 많이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요리 활동들. 제가 아까 가장 좋아하는 활동이라고 말씀드렸죠. 요리하는 거. 근데 이제 요리를 보면 이게 좀 연말 정도의 사진이에요. 연말 정도 되니까 보면 요리를 아이들이 하고 있죠. 칼을 들고 있는 게 아이들이에요. 근데 처음에 몇 번 할 때까지는 엄마들이 다 했어요. 좀 심하게. 보통 장애가 없는 아이들도 체험 이런 데를 데리고 와서 체험을 하면 엄마들이 그렇게 다 해요. 이걸 못 줘요. 해보라고 주질 못하시더라고요. 좀 이렇게 요즘의 성향, 요즘 엄마들의 성향이기도 한데다가 장애가 있는 엄마들은 더 불안하니까 이걸 못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익숙해지는 저렇게 계속 게임도 하고 옆에서 도와주는 선생님도 이렇게 좀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계속 아이들이 또 하나씩 옆에서도 하나씩 하고 이렇게 하니까 연말쯤 되니까 이제는 아이들이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면서도 좀 요리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엄마들도 하나씩 이렇게 맡겨주고 좀 느긋해지고 이런 부분들을 배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조급하셨던 마음을 좀 덜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요리 활동에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거 여기는 어딜까요? 밑에 좀 써있지만 네, 로컬푸드 주라. 이게 꼭 내가 막 돈을 많이 벌고 얼마가 되고 이래서도 아니고 내가 수확했는데 이거를 팔아서 누군가 이걸 사서 먹었다라는 그 만족도 그리고 이게 나에게 이제 단 10,000원, 20,000원이라도 돈이 돼서 들어왔다는 이제 뿌듯함 이게 통장으로 돈을 보내준 거니까 로컬푸드 직매장에 사회적 농업 생산물입니다 라는 별도의 매대를 만들고요. 그런 의미 부여를 해놓고
거기에서 이제 판매된 것들은 아이들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는. 네, 그래서 사실 이걸 다 해도 얼마 안 돼요, 금액은. 네, 그냥 몇십만 원? 그냥 그건 얼마는 안 되지만 아이들은 내가 키우고 포장하고 출하한 게 나한테 들어오는 거. 그런 것들이고 부모님들도 조금 얘네들이 나중에 뭘 해서 먹고 살까? 어떻게 일자리를 유지할까를 고민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해보게 되는 이런 일자리도 가능하고 또 조금 번외의 얘기인데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근데 우리 지역, 완주라는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농업에 대한 일자리 인식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분야가 1위가 서비스직이고 2위가 농업 분야일 정도로. 그래서 농업이 예전보다는 조금 많이 이렇게 가치가 좀 인정을 받는 편이고 또 안정된 출하처들이 좀 있다고 하면 계속해서 자기 이제 일거리를 수행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수확한 것들 나중에 모아서 이제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자금으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선진지견화 키울 협동조합이라는 말이 지금부터 다시 처음 나오는데요. 원래 일항협동조합의 부모님 이런 모임으로 계속 활동을 하다가 활동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엄마들끼리의 이제 네트워킹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먼저 키운 엄마들이 뭐 옷 같은 거, 신발 같은 거 좀 물려주고 그리고 먼저 중학교를 보낸 엄마는 초등학생을 둔 엄마가 이제 상담, 중학교 때 어떻게 했어요? 막 이런 이야기들, 상담들이 좀 진행되고 뭐 학교에서 어떤 좀 부당한 일이나 뭐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라는 그런 상담들이 이 안에서 쭉 이루어지고 또 이제 저희는 좀 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엄마들이 숨 쉴 시간이 없다는 표현? 그러니까 되게 좀 긴장이 평소에도 더 긴장을 하는 상황에서 특히 우리 아이가 보통의 아이들과 섞여 있을 때의 긴장감이 더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는 이제 좀 다 똑같은 처지에 있으시잖아요. 다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봤을 때 그 긴장감이 많이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있을 때 좀 편안하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봤을 때 좀 속이 편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고 이건 좀 계속 봤으면 좋겠다, 우리끼리는. 그리고 혹시 나중에 또 장애가 있는 부모님들도 여기서 좀 이제 비빌 언덕이 좀 돼줬으면 좋겠다. 나처럼 혼자 힘들어하지 않고 좀 이렇게 비빌 언덕이 있는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요. 네, 키울 이제 선진지 견학을 좀 가서 다른 데 좀 어떻게 하는지 실제로 이렇게 발달장애아가 중심으로 해서 사회농업을 하고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거긴 좀 너무 크지만 푸르메 재단이라는 곳은 아예 스마트 농업 방식으로 굉장히 규모 있게 하고 있는 곳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곳들을 좀 견학을 하면서 우리도 좀 자체로 법인을 좀 만들어 보자 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같이 그러니까 서로 알기 위해서 캠프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 캠프는 지금 왜 했냐면 일단 법인을 같이 만들고 협동조합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모여야죠. 그리고 같이 얘기를 들어보고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부모님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시간이 안 맞고 애들을 데리고 만나니까 회의에 집중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날을 잡았어요. 캠프를 하자. 그래서 낮에는 실컷 뛰어놀고 운동회 하고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막 놀고 밤에는 아이들을 다 아까 그 센터로 데려갔어요. 이랑 아동발달통합지원센터로 가서 선생님들이 애들 다 봐주고 놀아주고 대신 부모님들끼리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이 안에서 만들었어요. 포차 세팅하고 술 한잔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면서 우리가 좀 협동조합을 만들면 무엇을 같이 할 수 있을까? 좀 이런 이벤트적인 걸로도 좋았던 건 뭐냐면 큰 캔버스를 준비를 해요. 큰 캔버스를 준비를 해서 한 사람씩 나와서 이 협동조합에 있었으면 하는 것들을 그려요. 난 이 협동조합에 나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음악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중에는 학교가 좀 지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 협동조합에 있었으면 하는 것들을 이제 그냥 공통의 꿈이죠. 모두의 꿈을 같이 그려보는 약간의 퍼포먼스
그런 행위도 좀 하면서 우리가 법인을 만들자는 거에 좀 동의하고 조금 협동조합도 큰 방향성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동의도 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법인을 만들고 운영할 것인가를 이 캠프에서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했고 실제로 드디어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키울 협동조합이라고 이제 일반 협동조합을 만들었고요. 부모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까 농식품부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의 2차년도에 보면 키울 협동조합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완산은 내에서 연습을 하다가 이게 이제 잘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별도로 공모해서 키울 협동조합 자체 사업을 받아서 여기 지금 2020년부터 19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키울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농식품부 사업을 받아서 지금은 이제 자체 농장도 좀 구축을 하셨고요. 아까 일항 센터 옆에 좀 가까운 곳에 농장도 구축을 했고 이제는 제법 농사도 잘 지으세요. 뭐 수세미 같은 거 그렇게 좀 가공해서 팔 수 있는 것들도 지으시고 농산물 같은 것도 일단 많이 지으셔서 서로 팔기도 하고 같이 뭐 배추 지어서 이제 김장도 할 정도로 많이 이제 성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농장을 자체 농장으로 이제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우스도 좀 짓고 이제 그런 노지에서 농사, 고구마 농사 같은 것도 좀 짓고 하면서 계속 가고 있고 사실 여기는 혼자서는 좀 가기 힘들어요. 아직은 계속 일항협동조합에서 서포트를 좀 해주고 있어요. 왜냐면 엄마들이 아이들 케어하면서 조합 활동을 좀 하기 힘들고 그래서 옆에서 계속 도와주는 조직이 협업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성인 장애인 쪽 장애인들 장애인이 보통 인구의 몇 퍼센트 정도가 장애인인지 아세요? 보통 장애인이 몇 퍼센트 정도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데 우리나라의 장애인이 몇 퍼센트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완주 같은 거 보면 완주가 한 93,000 이 정도 되는데 이제 장애인 숫자는 한 8,000명이 좀 넘어요. 네, 그래서 좀 보통 장애인이 전체 인구의 10%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좀 저는 장애인이 이렇게 그냥 일부의 사람, 일부에 있는 정도라 생각했는데 10%면 거의 뭐 빠질 수 없는 숫자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장애인이 뭐 사실 따로 구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은 숫자가 있다라는 거 하고 장애인들은 어떤 혜택을 많이 받고 있을까요? 충분한 복지를 받고 있을까요? 사회복지 시스템 안에 예산은 많죠. 사회복지 예산은 많은데 이분들을 여기에서 처음에 사회적 농업이 필요하다고 하신 분은 거주시설에 계신 분이었어요. 장애인 거주시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은 숙식 제공하고 다 해결해주잖아요. 좀 중증장애인들이 모여 계신데 거주시설에 있는 부분들한테 뭐가 더 필요할까요? 네.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이제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보통 그렇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혼자 살지 못하고 시설에 들어가서 사세요. 시설에 들어가서 사시고 숙식은 다 제공을 받아요. 가끔씩 필요한 아주 가끔 영화도 보고 아주 가끔 나들이도 가고 그렇게 하지만 간식, 핸드폰 요금 이런 것들은 지원이 안 되겠죠. 물론 그러면 나는 한 달에 얼마 정도 있으면 살 수 있을까요? 내 개인의 내가 얼마 정도 있으면 숙식이 제공되는 곳에서 살 수 있다. 용돈이 얼마죠? 요즘 아이들의 용돈은 얼마죠? 보통은 그래도 말씀하신 30만 원? 그 정도는 있어야 핸드폰 요금도 내고 간식도 사 먹고 커피도 한잔 하고 이렇게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장애연금이라는 게 공평하게 나오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연금, 사회복지에서 나오는 지원금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등급이 매겨지고 그 등급에 따라서 돈이 이렇게 배정이 되는데 저는 거주시설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비슷하게 받겠지라고 그냥 뭐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 비슷하게 받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사시는 분들은 이제 장애 등급이 높은 사람, 장애가 좀 많이 있으신 분들은 한 달에 30만 원 정도. 그러면 그분들은 괜찮아요. 충분히 핸드폰 요금 내고 살 수 있어요. 네, 간식도 사 먹고 하면서. 근데 장애가 좀 덜한 사람, 비슷하지만 그중에서 좀 덜하신 분들은 한 달에 10,000원 정도밖에 안 나온대요. 그러면 이게 같은 시설에 살면서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는데 이 사람은 3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어서 핸드폰 요금도 내고 밥도 사 먹고 커피도 한 잔씩 돌리고 하면서 사는데 나는 그런 게 없고 내 생활이 유지가 될 정도로 안 되는 정도 상황인 거죠. 불만이 생기겠죠. 불편감이 생기고 일상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항상 여기 원장님이 항상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한테 뭔가 용돈벌이를 좀 해줘야 되죠. 그리고 좀 무기력하겠죠.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뭐 아무리 운동을 하라고 한들 몸을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소비적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살은 계속 찌고. 이런 좀 무기력한 상황에서 농사를 지어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 농업을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해서 저희가 이분들 지금 당사자들, 거주시설에 사시는 분들을 모시고 견학을 갔어요. 여기는 이렇게 저희보다 앞서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홍성 행복농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일단 강사님의 강의도 다 같이 듣고요. 어떻게 쭉 어떤 과정을 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강의도 쭉 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농장도 좀 둘러보고 그러고 왔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농사 지을게 했을까요? 아니면 농사 안 지어라고 했을까요? 가서 실제로 하는 걸 보고 왔어요. 어땠을까요? 이분들은 이미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자기 역할들이 다 정해졌어요. 네, 생각보다 나는 왕년에 내가 농사 좀 지었어. 사실 그러신 분들 좀 이렇게 젊었을 땐 괜찮았고 시골에서 그냥 마을에서 살다가 나중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농촌 지역에서 어울리면서 농사를 지셨단 말이죠. 나는 왕년에 농사를 좀 지었어. 그래서 잘 지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고 여성분들 중에는 이제 나는 원래 풀을 정말 잘 매. 풀 매는 건 내가 좋아해. 풀은 내가 잘 맬 수 있어 라고 풀을 매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장목도 선택을 하셨어요. 여기에 허브를 보고 왔더니 나도 허브를 짓겠다. 왜냐면 허브가 향도 좋고 예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그런 전통의 농사 말고 나는 허브 농사를 짓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관심 있으신 분도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농사를 진짜 지어보겠다라고 하시고 진짜 다음에 그럼 해볼까요? 라고 해서 시작을 해요. 시작은 언제나 둘의 농장에서 우리는 일단 저도 이때는 좀 자신이 없었어요. 저분들이 진지하게 농사를 지을까? 막상 지으면 재미가 없었고 막상 지으면 심심할 텐데 그러니까 힘들 텐데 그리고 딱 농사가 잘만 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처음에는 이렇게 빌려서 다른 농장을 빌려서 져보자라고 해서 소양 인덕두레 농장 가까워요. 여기 같은 소양이지만 조금 걸리죠. 소양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 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 대상으로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다가 성인을 하니까 성인은 좀 더 쉬워요. 노동력이 충분히 하셔서 예전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다 준비해놓고 고랑 다 해놓고 비닐 다 쳐놓고 구멍 뽕뽕 뚫어서 정말 딱 이렇게 조금 심기만 하면 되게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이분들은 이제 정말 농사꾼이 되어야 되는 거고 체험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서 돈 버는 걸 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목표가 월 10만 원이었어요. 1인당. 네. 근데 뭐 우리는 하루만 벌지만 이분들은 내 손으로 돈 벌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10만 원이면 사실 내가 한 달에 10,000원 받던 사람은 10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목표를 10만 원을 목표로 이렇게 농사를 시작했어요. 이게 되게 그 처음에 이제 봄날에 이렇게 다 옛날 것들 다 이제 쓰레기들 치워내고 퇴비 넣고 이런 시작 과정부터 같이 했더니 이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만족도 되게 높으셨고 이거는 화해 프로그램. 네, 보통
이런 분들 거주시설이나 종교시설 이런 데는 좀 꽃에 익숙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익숙한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농사 힘들고 굳은 농사가 아니고 조금 익숙해지시는 그런 의미로 화해 프로그램을 좀 했고요.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만족도가 좀 좋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쁘고 깔끔하고 또 이걸 보면 이걸 또 집에 가져가서 놓으면 또 이렇게 집안이 환해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화해 프로그램을 좀 일부러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요리 좀 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 요리를 좀 하시나요? 근데 가끔 이제 요리를 해주신 아빠들도 많이 있으시죠. 이렇게 요리를 굉장히 기쁘게 하시는 분들은 많잖아요. 왜 해요, 요리를? 밥 먹는 거 자체 그런 거 이렇게 뭐 한 끼 때우기 이런 게 아니고 요리를 하면 이거를 누군가 맛있게 먹어주고 나도 맛있게 먹고 하면서의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뭘 해줬다, 나도 맛있게 먹다, 같이 먹는 기쁨들 이런 것들도 있고 여기 분들은 연세가 좀 있을 것 같잖아요. 한 50대 정도는 되시거든요. 근데 요리를 처음 해보신 거예요. 이날 처음. 이게 저희가 처음 요리 프로그램으로 궁중떡볶이를 만든 날이에요. 네, 근데 아까 그 장애 아동들 때부터 엄마들이 칼, 불 이런 건 위험하니까 안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건 내가 만지면 안 되는 건 평생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칼과 불을 못 만져서 요리를 못 해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성취감 있는 일을 좋아하셨다고 하시잖아요. 내가 요리를 했는데 맛있어. 얼마나 기쁘고 재밌었겠어요? 이런 요리 활동들, 그리고 더 이제 내가 한 걸 또 누구에게 주고. 나도 받기만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더라고요, 진짜. 나도 뭔가를 베풀고 싶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만족도가 높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처음에 상추 농사 지었다고 했죠. 상추를 저만큼이나, 저게 그렇게 많은 양인지 모르고 저만큼이나 지었고요. 저희가 이런 것도 잘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상추 처음 수확한데 우리 다 같이 가보자 라고 해서 다 같이 이제 출동해서 상추도 따보고 그때 막 고기 사다 고기도 구워 먹고 우리끼리만 한 게 아니라 이제 행정도 이때는 또 이게 농업축산과에 있었거든요. 저희는 사회적분들과 여기요? 여기는 소양이요. 네, 비봉이었다가 처음에 아이들 했던 데는 비봉, 그 소양에도 또 농장이 있었거든요. 여기는 소양. 그래서 사진이요? 비송식 씨 같은데 비봉사람? 아, 비슷하지만 아닐 거예요. 네, 근데 여기는 소양풀인데 어쨌든 그런 좀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막 무슨 일, 뭔가 같이 나누고 싶은 일들은 관계자들 다 불러서 같이 고기 싸먹고 상추 뜯어주고 이러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하고 일부러 좀 참여시키고 이랬던 과정들이 있었고요. 이때 저희 군청 과장님 부르고 저희 이사장님 불러서 상추값 좀 내게 하고 이 상추값은 여기 드리고 저희는 고기 사다가 같이 구워 먹고 이랬던 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밑에 써있지만 완주군청 구내식당입니다. 저희가 상추를 로컬푸드에 내보려고 했는데 로컬푸드에 내기에도 품질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 멀쩡하고 예쁘게 잎이 있어야 되고 사이즈도 좀 골라야 로컬푸드에 출하를 할 수 있는데 이건 너무 못 나가지고 저희가 이건 도저히 쌈채소로는 좀 힘들다. 근데 이거는 팔아줘야 저희도 이제 책임이 있잖아요. 한 달에 10만 원 벌자고 같이 막 기획을 했는데 10만 원을 못 벌면 안 되니까 이거 좀 팔아주세요 라고 할 때가 구내식당이더라고요. 그래서 완주군청 구내식당은 다행히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런 사회가치 실현, 더불어 삶 이런 거에 관심이 좀 있으시고 사실 완주군청 입장에서는 우리가 갖다 주고 어차피 사 먹을 상추 이렇게 좀 요리해서 놔주면 좋죠. 그래서 서로 이제 좀 도와주는 측면에서 서로 응원해주는 측면에서 이제 쌈채소를 가져다가 이제 많이 첫 해년도에는 구내식당에서 많이 구매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농업을 하다 보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효과까지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내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여기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이 부분이 뭐였냐면
이걸 사회적농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자체 농장이 있어야겠다라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여기 시설에서 농장까지가 한 3km? 그렇게 멀진 않지만 장애인이 걸어가기에 먼 거리거든요. 근데 이제 장애인 이제 시설에서 사람이 없어졌어요. 한 사람 여자분 한 분이 없어졌어. 그래서 어디 갔지 했는데 혼자 땡볕에 여기 와서 풀을 메고 계신 거예요. 농장에 가서. 그러니까 이게 농장이 생각나니까 이제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하면서 혼자 걸어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열심히 이제 좀 자기 가까운 데 있어야겠다 하는 거고, 또 이게 하다 보니 마을의 어르신과 이 장애인과의 관계가 약간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장애인분들이 이게 막 자유롭게 내 농장처럼 드나들지 못하고 조금 그런 시골 어르신들 눈치도 보고, 또 어르신들이 막 이렇게 잔소리하면 그게 좀 무섭고 이렇게 좀 세게 들리고 이래서 뭔가 자체 농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사회적 농업은 무조건 계속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아까 그런 불만족들, 그러니까 내 용돈도 안 되고 내가 좀 나도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받기만 하고 허투루 운동을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있다가 농장 활동을 하면서 내가 움직이고 싶어서 움직이고 일하고 싶어서 일하고 돈을 벌고 이런 것들이 되니까 굉장히 긍정적. 이건 정말 복지사분들도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맨날 아픈 소리, 아프다고 하고 좀 우울한 얘기를 하시다가도 이제 계속 여기서 뭘 키우고 열매 같은 거 따서 내가 키운 거야 하고 가져오고 예쁘게 봐주고 그러면서 또 옛날 추억들이 생각나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 내가 농사를 이렇게 졌었고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하셨느라고 옛날에 좋았던 얘기들 그렇게 하셔고, 그러면서 저는 이 대상자만을 생각했거든요. 이 장애인들만 생각했는데 이분들 옆에는 또 이만큼의 복지사분들이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24시간 케어를 해야 되다 보니까 복지사분들이 있는데 이 복지사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긍정적이 되고 소가지를 안 부리니까 복지사분들도 훨씬 더 좋은 마음, 더 편안한 마음이 돼서 이건 계속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자체 농장을 조성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진은 특별히 갖다 놓은 건 이제 여기 잘 보면 보도블럭들이 다 모양이 틀려요. 이제 사진이 조금 너무 앞쪽에서 많이 찍었는데 이 앞에 있는 것과 뒤쪽에 있는 거는 색깔도 크기도 이 모양도 틀려요. 계속 여러 개가 몇 개가 이렇게 쭉 틀려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보도블럭은 사실 시설들도 돈을 써서 누가 짠 지어주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하우스 하나를 이렇게 요리도 할 수 있고 프로그램도 할 수 있게 여러 하우스 중에 하나를 놓은 거고, 사실 이 하우스도 폐자재를 활용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 하우스 뽑고 나면 아직 쓸만한 것들을 다시 이렇게 모으고, 그때 또 인력도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지어서 조금 엉성하게 지은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우리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하우스를 짓고, 이제 바닥은 풀이 안 나게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있더라고요. 이제 보도블럭 교체할 때 연락하면 이걸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폐 보도블럭은 그냥 주신대요. 그래서 뭐 여기 소양초 할 때 주워오고 뭐 읍사무소 근처 할 때 주워, 이렇게 도로 공사할 때마다 그때그때 주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다 틀리죠. 근데 이걸 했던 게 좋았던 건 뭐냐면 이 장애인분들이 이건 내가 지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같이 하나하나 벽돌 쌓아가면서 맞춰서 그 바닥만 깔았는데도 이제 본인도 같이 참여해서 이걸 했으니까 내가 지은 거, 농사도 다 내가 지은 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긍정적인 효과로 되는 것 같고, 애정도나 이런 것도 좀 강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까 농산물만으로는 좀 수익이 월 10만 원을 도저히 벌기가 힘들어서 좀 이렇게 화분 같은 것들 좀 안정적으로 팔 수 있는 것들을 좀 높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꽃차 같은 거, 이분들 전체가 꽃차 교육과정을 들으셨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도 좀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꽃차 같은 것들을 이제는 이분들이, 제가 최근에 올해 가봤더니 이런 농사 짓는 게 프로그램이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그냥 일상, 아무도 지도하지 않고
아무도 하지 않는데 그냥 알아서 쭉 농장 오면 알아서 쭉 바구니 들고 그냥 쭉쭉쭉쭉 알아서 따고 누가 처지면 가서 도와주고 또 재밌는 건 이제 휠체어 타신 분들도 있잖아요. 저제 농장에 들 수 없는 분들은 이제 그래도 그 밭 고랑에 앉으셔가지고 구경하고 훈수 드시고 이러면서 되게 그 자연스러운 모습들로 많이 변모했다. 꽃차도 수확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선덕보육원 아이들 농장이 이제 완성이 됐고 이걸 하다 보니 만족도가 높은 것, 참여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건 알겠는데 그러다가 이제 좀 어쩌다가 보육원 문제가 좀 이슈가 됐어요. 최근에 이제 18살 미만 이상이 되면 아이들이 나가는 문제 때문에 이슈도 됐고 그것 때문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 연령을 상한하는 법안이 이제 통과가 또 됐는데 우리도 이제 지역사회에서 우리 지역에 보육원이 있어요. 소양면에 선덕보육원이라는 보육원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18살이 돼서 나가. 근데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보육원은 그거를 이렇게 관리하지는 않더라고요, 별도로. 그냥 떠나면 그 이후에는 이제 아이들 자체. 근데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한 17년, 8년 살았던 아이, 길게 살면 그랬던 아이들이 아예 떠나는데 그거를 모르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좀 지역사회의 센 관계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 아이들과 지역사회의 관계를 억지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또. 그게 안 만들어져요. 그게 이제 농장 활동을 통해서 서서히 만들어지는 과정. 근데 이때는 좀 아이들이 커요. 근데 저희가 큰 아이들을 대상으로 1년 정도 했는데 그때는 좀 끈적한 관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얕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초등학교 때부터 한 5년 정도는 계속 만나고 관계를 해야 이 친구들이 좀 마음의 고향처럼 여기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육원 아이들과 활동하는 모습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다 보니 이게 소양에 또 이게 장애인들만 대상으로 하다가 이제 선덕보육원 아이들을 했는데 또 하다 보니 우리 동네 노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복지사분들이 주축으로 돼서 하시는데 아니 우리 동네 할머니들도 내가 한 번은 좀 모셨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 보던 할머니들인데 좀 여기 와서 프로그램도 하고 얼굴도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할머니들이 모셔올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사회적 농업은 이렇게 그런 아까 서비스 개념의 돌봄은 딱 대상자를 모셔오고 그 사람들한테만 프로그램을 하는데 여기는 다 같이 모여 있어도 돼요. 네, 장애인, 아이들, 노인 이렇게 모여도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런 제한을 두지만 조금 지나가면 같이 모이는 활동들 그리고 굳이 막 프로그램을 대상에 맞게 하지 않고도 그냥 서로가 서로를 봐주는 제가 어떤 서로 돌봄이라는 용어도 썼었는데 그런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차 마시고 돌봐주고 하는 것들이 진행이 되는 것들. 그래서 여기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한 읍면 단위로 좀 지역 단위에서 좀 이렇게 포괄할 수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으면 참 좋겠다. 개별 기능별로 하지 말고 어차피 그렇잖아요. 시골에서는 이 사람이 교육도 하고 체육도 하고 돌봄도 하고 한 사람이 여러 역할들을 하는데 그 역할에 따라서 별도로 이렇게 협동조합을 만드는 거는 조금 아깝기도 하다. 그래서 조금 행정력을 줄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또 누구나 이렇게 새로운 기획이 있으면 당장 시행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포괄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 놓으면 그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여러 기능을 하는 게 농촌에는 맞겠다. 도시는 사람이 많고 하니까 여러 개들이 많아서 각각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농촌은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해야 되니까 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역별로의 대표 협동조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이제 소양 같은 경우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면 단위의 돌봄을 이제 최종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노인 돌봄 같은 경우 노인이 이제 가장 관심사시죠. 그래서 노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좀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는 뭘 하자라고 했을 때는 일단 다 모이는 걸로 시작을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저희도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아름아름 얘기하고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고 이런 식이 아니고 일단 관계가 있을 법한 곳들은 한 번은 다 모이게 그 중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일을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조언을 얻을 수 있고 또 알고 있으면 나중에 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을 수행할 때는 일단은 다 모이자고 하면 모여주자 이런 방법을 좀 고수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또 공부도 같이 하는 부분들 제가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정과 민간, 중간 지원 조직이 다 같이 갔고요. 그렇게 해서 완주는 사회적 농업을 이 방향으로 가야지. 사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같이 기획한 사람이 견학을 가고 현장을 보고 오는 차 안에서 서로 논의해보고 완주는 이렇게 가자. 이 방향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서로 협업하는 구조가 되면 우리는 프로그램비가 별로 없잖아요. 연간 6천만 원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보건소는 자기네들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대상자를 못 모으더라고요. 찾아가는 이런 교육이나 서비스 같은 걸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모아줄게 와서 해줘 이런 식으로의 서로 수요가 맞는 협업들도 이루어집니다. 뭐 요가 같은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할머니들도 이렇게 할머니들이라고 농사를 싫어하시지는 않더라고요. 되게 고심했거든요. 근데 할머니들도 이렇게 뭐 수학 이런 것도 있지만 꽃 만지고 예쁜 활동들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셨고 이렇게 특히 독거노인분들의 영양 문제 굉장히 못 드셔요. 생각보다 더 뭐 이렇게 도시락 반찬도 하고 이런 사업들이 있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이제 영양 섭취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고 오히려 가공식품이나 이렇게 좀 건강하지 못한 식품들도 드시고 그러셔서 이렇게 좀 여기서 하는 것들은 이렇게 좀 가져가셔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하고 요리도 좀 하셔서 독거노인분들 한 끼 식사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배려하는 좀 이렇게 대상을 배려하는 맞춤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요. 노인센터에서 자체 사업비를 들여서 사회적 농장에 와서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아까 제가 초창기에 네덜란드는 이런 돌봄 비용들을 복지부에서 수가로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이런 게 가능하다는 사례로 꼭 농식품부 예산, 농업 예산을 쓰지 않아도 노인센터에서 프로그램 하는 예산을 여기 사회적 농장에 써서 이렇게 프로그램 해봤던 거여서 이런 식이 좀 시도가 가능이 되고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충분히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많이 높은 것 같아요. 그냥 센터에 계신 것보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기 저희가 뭐 피드백, 항상 어떤 일을 하면 피드백을 해보고 이제 개선사항을 찾는 일들을 정례적으로 하고 상반기 결산, 하반기 결산을 하는데 보통 이제 프로그램을 좀 더 충실하게 좀 이렇게 커리큘럼 이렇게 대로 했으면 좋겠다. 점점 이렇게 성장하는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닌 그런 프로그램 했었다라는 제안들도 있지만 굉장히 단점 중에서 가장 많이 꼽히는 게 대상자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오기 미안하고 우리 동네 할머니들을 좀 더 데려오고 싶은데 사업이 한정이어서 몇 명까지밖에 못 받으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이건 충분히 만족하신다, 좋아하신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저희가 카운트 좀 통계 이런 거 해보면 이 사람들은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꾸준히 정례적으로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게 6천만 원, 연간 6천만 원 사업비로 이 정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도 하고 취약계층들이 돌봐지면서 지역에서의 이게 또 일자리로 연계되고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으로 연계가 되더라라고 해서 충분히 훨씬 그 사업비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담아낸다. 그래서 그 어느 지원 사업보다 효과가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완주는 그렇게 확대를 쭉쭉 해와서 지금은 7개 농장이 있습니다. 13개까지 가야 되니까 앞으로 더 많이 남았어요. 네.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곳들은 이제 졸업시키고 또 새로운 거 발굴하고 하면서 좀 확장을 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뭐 이런 것들 충분히 지속 가능하게 하도록 사업비는 한정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행정에서도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주고 있습니다. 해봤더니
그런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도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하고 공동체를 육성하고 하는 부분들이 쉽지가 않고, 또 공모 사업으로 가면 이 공모 사업에서 사업을 받는 사람들은 또 나름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공모 사업 계획서를 쓸 정도의 수완이 되고 사업비 정산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완. 그러면 아마 딜레마가 있으실 건데,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들은 원래 좀 사회적 약자계층, 취약계층들이 힘을 모아서 어떤 이제 더불어 사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는 건데, 이 영역에서조차도 좀 경쟁력 있는 사람이 더 가져가는 그런 좀 딜레마가 있는데, 이 사업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 아까 실제로 그 당사자들, 발달장애인들, 성인장애인들, 노인들, 그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이제 사회적 그러니까 농업을 위해서도, 사회적 경제 분야를 위해서도 좀 필요하다라고 하고요. 앞으로 이제 역할들을 이렇게 할 거고, 이제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들은 뭐 사회적 농업이 다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들, 지역사회, 농업 문제, 돌봄 문제, 지역사회 문제에서 그래도 가장 실천적인 거는 좀 사회적 농업일 것 같다. 그리고 사회적 농업이 있으려면 이렇게 훨씬 취약계층이나 돌봄도 가능하고, 사례로 보면 농업 자체도 이런 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막 약치고 기계화로 대량으로 하지 않잖아요. 원래의 다품종 소량 생산의 농업 기조를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농사를 유지하는 게 가능했다. 그리고 그러려면 좀 농사 짓는 여건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받침이 돼야 되고, 혼자서는 절대 못하겠다. 계속 연계되고 공동체를 활성화되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들을 계속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주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계속해서 제가 좀 강조하는 건, 여러 사람들이 좀 큰 그림을 같이 그려야 되고, 역할을 좀 이렇게 한 번에 다 하실 수는 없으니까 이제 처음부터 차근차근 단계 전개하면서 그림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가 좀 인상 깊게 읽은 책 중에 유타이베 시대라는 일본의 유명한 컨설턴트가 쓴 책인데, 그러니까 옛날 시대, 구시대는 미래를 예측했대요. 미래가 이렇게 될 거니까 우린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게 불가능하죠. 우리 미래 예측 못 하잖아요. 그러면 미래가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제 새로운 세대에서는 미래를 구상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자라는 미래의 상을 만들고 그쪽으로 이렇게 조금씩 맞춰가는. 그래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오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점심시간에 모이셔서 강의도 같이 듣고 하셨으니까 같이 좀 방향을 그리시고 하나씩 완성해 가면 또 좋은 모델,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